광활한 텍사스 중부의 건조한 평원에는 염소를 키우는 작은 목장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들판은 코요테나 들개 같은 야생 동물들에게는 사냥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목장주들은 늘 경계견을 키우며 가축을 보호해왔죠. 셰퍼드나 보더콜리 같은 용맹한 개들이 투입되지만 피해는 매년 반복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계 이민자가 한국의 전통견을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이 목장의 운명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엘 정입니다. 텍사스 북부에서 염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죠. 3대째 이어온 가업이에요. 새벽 4시 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이죠. 염소들이 불안해하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코요테가 또 왔나 봐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죠. 손전등을 들고 울타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 또야. 울타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끊어져 있고 땅에는 피가 묻어 있죠. 어젯밤에 놈들이 또 다녀간 겁니다. 지난 1년간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한두 마리였는데 이제는 20마리가 넘는 염소를 잃었죠.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목장이 제 손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맥스, 버디. 제가 키우는 경계견들을 불렀습니다. 맥스는 절뚝거리며 다가오고 버디는 헐떡이며 겨우 일어나죠. 둘 다 나이가 들어 이제는 코요테를 쫓기 힘들어 보입니다. 농무부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코요테는 보호종이니 함부로 해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보험회사는 더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했어요. 결국 제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라이플을 메고 목장을 순찰했죠. 하지만 코요테는 영리했습니다. 제가 동쪽을 지키면 서쪽에서 나타났고 북쪽을 돌면 남쪽으로 침입했죠. 주변 목장주들 모임에 가봤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톰 아저씨는 이미 목장 절반을 포기했고 마이크 가족은 아예 도시로 이사 갔죠. 샘, 이제 우리 같은 소규모 목장은 끝이야. 대기업 농장만 살아남을 거라고. 모두들 포기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점점 지쳐갔죠. 매일 밤잠을 설치고 낮에는 울타리를 고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오늘도 울타리를 수리하며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일구고 아버지가 키운 이 목장이 정말 제 대에서 끝나는 걸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붉은 햇살이 들판을 비추죠. 염소들이 불안한 듯 서로 몸을 비비며 웁니다. 저 멀리서 코요테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비웃는 것 같네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지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샘, 너희 목장 문제 들었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걸 보내줄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온 이민 1세대시죠. 텍사스 목장 일은 잘 모르실 거라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 공항에서 특별한 화물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이동장 안에 개 한 마리가 들어있었죠. 진도에서 온 진돗개라고 했습니다. 얘 이름은 태극이야. 특별한 아이라고 들었어. 어머니 친구분이 진도에서 직접 골라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혈통이 좋은 수컷이라고 하네요. 처음 본 태극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작았거든요. 저희 목장의 독일 셰퍼드보다도 작아 보였죠. 이런 작은 개가 코요테를 막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이동장을 열었습니다. 태극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개들처럼 흥분하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바람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들어 올리고는 서쪽을 향해 잠시 멈춰섰죠. 그쪽은 코요테가 자주 나타나는 계곡 방향이었어요. 뭘 느낀 거니, 태그가? 제 말에 태극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뭐랄까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녁이 되자 태극은 스스로 목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죠. 가끔 멈춰 서서는 특정 지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맥스와 버디는 태극을 경계했습니다. 낯선 개가 자기들 영역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태극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죠. 오직 목장 경계선에만 집중했습니다. 밤이 되자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극이 제가 평소 순찰하던 루트를 정확히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알았지? 다음 날 아침 태극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남쪽 울타리 근처에 앉아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곳은 제가 가장 걱정하는 취약 지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태극의 행동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코스로 순찰을 돌았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목장을 지켜온 것처럼요. 염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낯선 개를 피했는데 이제는 태극이 가까이 와도 편안해했죠. 오히려 태극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안심시키는 게. 저는 태극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한국개가 정말 우리 목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왠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태극이 우리 목장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더군요. 오늘도 창문 너머로 태극의 모습이 보입니다. 혼자서 목장을 돌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태극은 남쪽 계곡부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냄새를 맡았죠. 특정 지점에서는 멈춰서서 땅을 파보기도 했습니다. 뭘 찾는 거니? 제 목소리에 태극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으로 걸어갔죠. 마치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계곡 아래쪽 울타리에 도착했습니다. 태극이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죠. 자세히 보니 울타리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못 본 곳이 있었네. 즉시 철사를 가져와 구멍을 막았습니다. 태극은 제가 수리하는 동안 주변을 경계했죠.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개울이 있는 곳이었죠. 태극이 물가에서 멈췄습니다. 발자국을 발견한 듯 냄새를 맡았어요. 코요테 발자국이구나. 신선한 흔적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지나간 것 같았죠. 태극은 발자국을 따라 상류 쪽으로 향했습니다. 50m쯤 올라가니 바위 틈새가 나왔습니다. 태극이 그곳을 향해 낮게 짖었죠. 코요테가 물을 마시러 오는 통로였던 겁니다. 북쪽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태극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죠. 코를 들어 올리고는 서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 방향을 확인하는구나. 목장 경비에 바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태극이 아는 것 같았습니다. 코요테는 바람을 등지고 접근하거든요. 서쪽 울타리에 도착했을 때 태극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울타리 기둥 하나를 유심히 살피더군요. 가까이 가서 보니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약해져 있었죠. 이것도 제가 놓친 부분이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태극아. 순찰이 끝나갈 무렵 태극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목장 전체가 보이는 곳이었죠. 거기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지도를 그리듯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어요. 동쪽 개울, 남쪽 계곡, 서쪽 숲, 북쪽 도로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태극은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 앞에 앉아 저를 기다렸습니다. 수고했어, 태극아.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남쪽을 바라봤죠. 그날 이후로 태극의 순찰 코스가 확립됐습니다. 남쪽 계곡, 동쪽 개울, 북쪽 언덕, 서쪽 숲. 매일 같은 순서로 돌았죠. 며칠 뒤 이웃 목장주 톰이 찾아왔습니다. 샘, 4개가 매일 아침 순찰하는 거 봤어. 어떻게 훈련시킨 거야?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태극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톰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태극은 정말 특별한 개였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목장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죠. 새벽 3시 염소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불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태극의 모습이 보였어요.
남쪽 울타리 근처에 서 있었죠. 평소와 다른 자세였습니다. 몸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봤죠. 울타리 너머에 코요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회색빛 코요테는 울타리를 넘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염소들은 공포에 떨며 한쪽으로 몰려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극이 짖지 않았어요.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죠. 그저 코요테를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코요테도 태극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멈칫했죠. 그리고는 태극과 눈을 마주쳤어요.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두 동물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로를 응시했죠. 태극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여기는 내 구역이다. 물러서라는 무언의 경고였죠. 코요테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태극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가만히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코요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태극을 봤지만 태극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죠. 결국 코요테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가끔 뒤를 돌아봤지만 태극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코요테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태극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5분, 10분이 지나서야 몸의 긴장을 풀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극아, 방금 뭘 한 거니? 태극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담담함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울타리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코요테 발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울타리를 넘으려던 흔적은 없었죠. 이웃 목장주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샘, 어젯밤에 코요테 봤어? 우리 쪽엔 3마리나 왔다가 새끼 양 2마리를 물어갔어. 저희도 1마리 왔었어요. 하지만 피해는 없었죠. 어떻게 막았어? 총이라도 쐈나? 아니요. 태극이가 막았습니다. 마이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작은 개가 어떻게 코요테를 막았냐고 물었죠. 짖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코요테가 알아서 물러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쪽 울타리 쪽에 코요테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발자국도 흔적도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방향에서는 가끔 코요테 흔적이 보였지만 태극이 막아섰던 그곳만은 깨끗했어요. 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샘, 그 개가 뭔가 다른 것 같아. 코요테들이 그쪽을 피하고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극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메시지를 전달했죠. 여기는 내가 지킨다. 오지 마라. 그날 밤을 계기로 태극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체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태극은 눈빛만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진짜 수호자였던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극 덕분에 코요테 피해가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동쪽과 북쪽은 취약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델러스에 사는 사촌 형이었죠. 샘, 우리 개 1마리 맡아줄 수 있어? 출장을 가야 해서. 무슨 개인데? 풍산개야. 이름은 철웅이고 성격이 좀 강해. 풍산개라. 한국개를 또 맡게 되는군요. 일단 승낙했습니다. 며칠이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형이 철웅을 데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철웅이 짖기 시작했죠. 태극보다 덩치가 컸고 훨씬 더 거칠어 보였어요. 조심해. 얘가 좀 예민해서. 형이 목줄을 넘겨줬습니다. 철웅은 계속 으르렁거렸죠. 낯선 환경이 싫었던 모양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극이 현관에서 나왔어요. 철웅이 태극을 보자 더 크게 짖었죠. 털이 곤두섰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태극은 가만히 서서 철웅을 바라봤습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어요. 철웅아, 조용히 해. 제가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웅은 계속 태극을 향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죠. 형이 떠난 후 2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일단 따로 묶어뒀죠. 철웅은 헛간 옆에, 태극은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했어요.
첫날 밤은 최악이었습니다. 철웅이 밤새 지저댔거든요. 아마 태극이 순찰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밥을 주러 갔습니다. 철웅은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죠. 제가 가까이 가자 으르렁거렸어요. 진정해, 철웅아. 여기선 내가 주인이야. 그때 태극이 다가왔습니다. 철웅은 또다시 짖기 시작했죠. 하지만 태극은 개의치 않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극이 철웅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마치 왜 그러니?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철웅이 당황한 듯 멈췄습니다. 태극의 침착한 태도에 혼란스러워했죠. 으르렁거리다가 멈추고 다시 짖다가 조용해졌어요. 이틀째 되던 날 변화가 생겼습니다. 철웅이 태극을 향한 적대감을 줄였어요. 여전히 경계했지만 더 이상 공격적이지는 않았죠. 셋째 날 저녁 운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쪽에서 코요테 2마리가 나타났어요. 염소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죠. 태극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쪽 울타리로 달려갔어요. 그 순간 묶여있던 철웅이 미친 듯이 짖어댔죠. 이런. 철웅이도 코요테를 감지한 거야. 저는 급히 철웅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놓자마자 철웅은 화살처럼 튀어나갔어요. 태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2개가 나란히 섰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코요테들은 개가 2마리인 것을 보고 당황했죠. 태극이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철웅은 본능적으로 오른쪽을 맡았어요. 완벽한 협공태세였죠. 코요테들이 후퇴했습니다. 2마리가 함께 막아서자 감히 덤비지 못했어요. 몇 분 후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철웅이 태극을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어요. 존중? 인정?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오갔죠. 그날 밤부터 2개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가 된 거죠. 1월 중순 기록적인 한파가 텍사스를 덮쳤습니다. 영하 10도의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았죠. 저녁 8시 라디오에서 블리자드 경보가 나왔습니다. 이런 날엔 코요테가 더 위험해집니다. 먹이가 부족하면 무리지어 습격하거든요. 태극과 철웅은 평소보다 일찍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밤 11시 염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극이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갔죠. 낮게 짖으며 신호를 보냈어요. 놀랍게도 염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극은 그들을 울타리 모서리로 몰았죠. 삼면이 막힌 안전한 위치였습니다. 철웅도 합류했어요. 2개가 협력해서 염소들을 삼각형 형태로 배치했죠. 약한 개체는 안쪽에, 강한 개체는 바깥쪽에 놓았습니다. 11시 30분 눈발 사이로 6개의 눈이 빛났습니다. 코요테 3마리였죠. 정면에 1마리, 양옆에 2마리가 포위하듯 다가왔어요. 태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리더와 마주섰죠. 여전히 침묵했지만 자세는 단호했어요. 철웅은 옆에 2마리를 견제했습니다. 리더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태극을 향해 돌진했죠. 동시에 다른 2마리도 움직였어요. 태극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격했죠. 리더의 옆구리를 물고 내던졌어요. 철웅도 맹렬히 싸웠습니다. 1마리를 맞고 다른 1마리를 쫓았죠. 크게 짖으며 위협했어요. 눈보라가 더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2개는 흔들리지 않았죠. 완벽한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염소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멀리 쫓아가지 않고 방어에만 집중했죠. 10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코요테들은 여러 번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2개의 방어선은 철벽 같았죠. 마침내 코요테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강풍, 그리고 2개의 완벽한 방어에 기가 꺾였어요. 리더가 울부짖었습니다. 후퇴 신호였죠. 3마리는 천천히 물러갔어요. 태극과 철웅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긴장을 풀었죠. 다행히 염소는 1마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태극이 만든 삼각형 대형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예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 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코요테들의 공격 경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염소들이 있던 삼각형 안은 깨끗했어요. 이웃 목장주 톰이 전화했습니다. 샘, 어젯밤 무사했어? 우리는 4마리나 잃었어. 다행히 피해 없었어요. 태극과 철웅이 막아줬죠. 믿기지 않아.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개가 나란히 앉아 쉬고 있었어요. 지친 몸이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지형을 이용한 완벽한 방어. 그날 밤 2개는 병법서에나 나올 법한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본능이었을까요? 지혜였을까요? 2월 초 텍사스 농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가축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는 거였죠. 정 선생님, 조사관이 내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다음 날 오전 농무부 조사관 윌리엄스 씨가 도착했습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진지한 표정이었죠. 올겨울 코요테 피해가 심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정 씨 목장은 어떠셨나요? 다행히 저희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이요? 이 지역 평균 피해가 15마리인데. 제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손실 제로였죠. 그는 놀란 눈으로 서류를 살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특별한 방법이라도? 저희 경비견들 덕분입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와 풍산개예요. 바로 그때 태극과 철웅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거죠. 윌리엄스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개들이 코요테를 막았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태극의 침묵 경계법, 철웅과의 협력, 겨울밤의 방어전까지요. 흥미롭네요. 실제로 관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목장을 둘러봤습니다. 태극이 앞서 걸으며 순찰 코스를 보여줬죠. 조사관은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저개가 매일 같은 경로로 순찰한다고요? 네, 스스로 정한 코스가 있어요. 가장 취약한 지점들을 연결한 루트죠. 남쪽 계곡에 도착했을 때 태극이 멈춰 섰습니다. 평소처럼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어요. 윌리엄스 씨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군견 훈련이라도 받았나요? 아니요, 전혀요. 모두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철웅도 자기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동쪽 경계를 맡아 순찰하는 모습이었죠. 2개의 영역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빈틈이 없었어요. 조사관이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비견이 아니네요. 하나의 방어 시스템이에요. 점심때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염소들이 물을 마시러 이동할 때였죠. 태극과 철웅이 자연스럽게 호위했어요. 저것 보세요. 양떼를 보호하며 이동시키네요. 매일 그래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요. 오후에는 울타리 점검을 했습니다. 태극이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섰어요.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죠. 여기 뭔가 있나 봐요. 확인해 보니 작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코요테가 정찰 왔던 흔적이었죠. 윌리엄스 씨가 흥분했습니다. 놀라워요. 사람보다 먼저 발견하다니. 해질 무렵 조사가 끝났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정 선생님, 이건 반드시 보고서에 포함시켜야겠어요. 다른 목장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일주일 후 농무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선생님 사례가 주목받고 있어요. 지역 농업 저널에 실릴 예정입니다. 3월호 저널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한국 토종견을 활용한 혁신적인 목장 방어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본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주 목장주들, 대학 연구진, 심지어 방송국까지요. 한국 개들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한 개들일 뿐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태극과 철웅은 어느새 지역의 유명견이 되었어요. 농무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기억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축 보호를 넘어선 전통 견종의 본능을 활용한 스마트 농장 관리의 모범 사례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텍사스의 들판에 새싹이 돋아났죠. 하지만 태극과 철웅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태극이 일어났습니다. 몸을 한번 털고는 밖으로 나갔죠. 철웅도 뒤따라 일어났어요. 두 개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창가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태극이 남쪽으로, 철웅이 동쪽으로 향했죠. 각자의 구역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염소들이 그들을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알아서 길을 비켜줬죠. 마치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이웃 목장주 톰이 찾아왔습니다. 샘, 요즘도 코요테 피해 없지? 네, 덕분에 평화로워요. 부럽다. 우리 쪽은 여전히 골치야. 내 개들 좀 빌려줄 수 없을까? 농담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실제로 많은 목장주들이 한국계에 관심을 보였어요. 점심때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온 어린 염소가 울타리 밖으로 나갔거든요. 호기심에 들판으로 뛰어간 거죠. 철웅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즉시 따라가서 앞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몰아서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냈죠. 저것 봐. 목양견 훈련도 안 받았는데. 오후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도시에서 온 초등학생들이었죠. 과학 수업의 일환으로 목장 견학을 온 거예요. 선생님, 저 개들이 유명한 한국개예요? 아이들이 태극과 철웅을 신기하게 봤습니다. 태극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철웅은 꼬리를 흔들었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애들아, 저 개들이 왜 특별한지 아니?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코요테를 막아서요. 맞아. 그런데 어떻게 막는지 알아?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설명해줬죠. 힘으로만 막는 게 아니에요. 지능과 협력으로 막는 거죠. 해질 무렵 저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목장 전체가 보이는 곳이었죠. 태극과 철웅도 따라왔어요. 3명이 나란히 앉아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염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고마워, 너희들 덕분이야. 태극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죠.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두 개는 다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됐죠. 그들이 있는 한 목장은 안전했으니까요. 동네 펍에 갔더니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샘, 내 개들 여전히 잘 지내? 그럼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정말 대단해. 한국개 2마리가 텍사스를 지키고 있다니.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었죠.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랬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목장은 코요테 피해 제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유일한 기록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2개가 있는 한 저 목장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태극과 철웅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죠. 그들은 수호자였고 전사였으며 동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어딘가를 순찰하고 있을 거예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면서요. 한국에서 온 2 전사. 그들은 텍사스 들판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진짜 리더가 된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